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군마 행군길의 오롯이었던 역사의 그날, 여기 대홍단 혁명 전적지를 찾으시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 밑에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 사상적 전략 전술적 우세로 타승한 대홍단 전투는 사상과 신념이 강한 군대는 그 어떤 대적과 맞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앞으로도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는 필승 의지를 힘있게 선언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에 오른 우리 민에게 드널지 않을 혁명 승리의 신심을 100배로 더해주는 무산지구 진공작전은 역사적인 남패자 회의를 전후한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의 장기전에 말려들어 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이전 소련에 대한 공격 능력을 타진하고 또 남방 진출에 필요한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민에 대한 파쇼적 포각과 경제적 약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기다가 좌경모험주적인 요라원정의 후가로 해서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 부대들의 전투력이 심히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산악지대의 우거에서 활동하는 유격대가 벌방지대에 나가서 비행기 땅크로 무장한 일제의 정규 무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것 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 우리나라 북부 국경 일대에서 일제가 감행한 해산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지하 조직이 파괴되어 국내 혁명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면한 조직들도 일제의 백색 테러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혁명 앞에 시련이 닥쳐오자 당시 정복미령 책임자였던 엄광호와 같은 혁명의 배신자 동료 분자들은 혁명의 저조기가 왔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습니다. 적들은 적들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점멸되었다고 호의 선전을 악랄하게 들이댔습니다. 이 준엄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항일연군 부대들에서는 이제 그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그 안전한 미령지에 들어가서 은신해 있자는 이런 피동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부 그 지휘관들 속에서는 그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사령부가 잠시 청복미령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의 결심은 그 무엇으로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국 땅에 또 한 번 정소리를 크게 울리자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해 있으며 일제의 패망은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역사의 필연임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보여주자. 1938년 11월 25일부터 몽강현 남패사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종간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화원종의 좌경모험주의적 본질과 그 후과의 엄중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석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 일대에 진출해서 군사 정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때 대한 새로운 투쟁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맞받아 나가자. 또다시 조국으로 진군하자. 이것이 남패자회의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 리동작전을 성과적으로 벌이기 위하여 부대를 3개의 방면군과 2개의 독립위원대로 편성하시고 그 활동구역을 정해주시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 제2방면군은 국대종자로 출발했습니다. 우산지구 진공작전의 서막으로 우리 당 역사에 기록된 고난의 행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종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는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요라원종의 후가로 동부 항일연군 부대들의 전투력이 심히 약화된 조건에서 이제 조선인민혁명군만 없애게 되면 후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타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로부터 일제는 관동군 정예 무력과 그리고 위망군, 여기에 자해단을 비롯해서 수십만의 병력을 발동시켰고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비행대까지 꾸려들였습니다. 그리고 구해 겨울에 눈이 굉장히 내렸습니다. 100년 내의 대강설로 눈이 키를 넘는 데다가 기온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이러한 혹한과 소란풍을 이겨내면서 주력 부대는 매일같이 악착하게 달려드는 일제와 피 어린 전투를 벌이면서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당 역사의 불굴의 저상으로 깊이 새겨진 고난의 행군. 눈 한 번 붙일 새 없이 몇 개를 굶으면서 강행군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지의 시신을 온 땅에 미처 묻을 새 없이 달려드는 적들과 하루에도 20차례의 결사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느라니 한 주일이면 가다을 거리를 열흘, 한 달, 100여일로 이어가야 했습니다. 걸음걸음 사생결단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을 백졸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게 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길에 리명수 골짜기 막치기에서 살고 있는 한 목재소 노동자의 가정에 들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그들 중 한 노동자가 그 정리에 정리 싼 여러 가게 그 담배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배를 놓고 정말이지 수령님께서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잎담배나 지어는 가둑나무 잎까지 부스러뜨려서 태우면서도 우리에게는 자기들이 일생에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한 좋은 담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어찌 담배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담배인 것이 아니라 일제놈들이 아무리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날뛰어도 조선인민은 그것을 접수하지 않으며 끝까지 항구한다는 인민들의 신념의 표시이며 그 속에는 하루속히 암흑 속에서 해방해 줄 것을 바라는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 이것은 그 어떤 현대적 무기로서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신음하는 저국 인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적들의 정거가 도사리고 있는 사선의 언덕에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100여일의 갓난신고 끝에 끝끝내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대종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 진공작전지를 찍어주시었습니다. 조국당 무산지구였습니다. 사실 유격대의 활동 원칙에 비춰볼 때 적의 약한 거리를 쳐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시 무산지구는 그리 안전한 지대는 못 되었습니다. 포천보 전투가 있은 후 적들은 이곳에 가장 악질적인 수비 무력을 몇 배나 증강시켰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이 무산지구에 진출하자마자 적들이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두만강 상류 요충지들마다 배치하고 앞뒤 좌우로 포위망을 좁히며 달려들었습니다. 청검의 숲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조국 진군의 붉은 화살표가 구워진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말무쌍한 전술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산지구에는 철광 노동자들과 수전공사 노동자들, 볼목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대에서 정소리를 내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전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그 소식이 그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급속히 퍼질 수 있었습니다. 몇 방의 총소리로 무산의 노동계급을 각성시키고 함경북도의 노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며 온 나라 인민들을 항일혁명으로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산지구에서 울리는 총소리가 다른 곳에서 내는 총소리에 비할 바 없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비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천만한 곳일수록 주저앉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주동에 서서 대담하게 맞받아 나가는 구람없는 공격 정신. 바로 여기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승리의 길이 있음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용당 전투가 진행됐던 장소입니다. 1939년 5월 18일 오호 물동을 건너 저국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5월 21일 적들이 품들여 닦아놓은 간무경비 도로를 대낮에 도보하여 무포에서 하룻밤을 수령하고 이곳에 도착한 때는 점심무렵이었습니다. 무산지구 전투승리 기념탑에서 왼쪽으로 100수십여 미터 가느라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이곳에 도착하여 머물러 있던 당시의 국사당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사당 자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5월 22일 정심때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 조선 풍습의 국사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샘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찾아볼 때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이신 김정숙 어머님께서 가랑잎이 덮여서 잘 알리지 않던 맑은 샘물을 찾아내시어서 어버이 수령님께 정이 떠올리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그 샘물로 행군의 갈증을 푸시었습니다. 국사당이라고 하면은 성황당처럼 신을 믿는 집입니다. 백두산 일대에 이런 국사당을 이제 여러 곳에 지었는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 인민들이 그 단군을 숭상하면서 어찌 단군이 평양의 대박산에서만 태어났겠는가? 백두산에서도 태어났다. 이런 소리를 내돌리면서 그를 숭상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난과 서름에 지친 인생들이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건만 언제 한번 한 가닥의 소원마저 풀어준 적 없어 눈물과 한숨이 떠날 줄 몰랐다는 국사당. 허나 한 가정 한 인간의 서름만이 아닌 민족의 한을 풀어줄 장한 아들 딸들을 맞이한 그날부터 거적과 한숨만이 떠돌던 이것에 민족 재생의 봄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신사동하고 두지발 쪽에 먼저 정찰조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 조원들의 자료에 기초해서 저녁 6시경에 주의관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년대는 두지바의 신개척 쪽으로, 8년대와 경희중대는 사령부와 함께 신사동 쪽으로 이렇게 두 개 방향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부대가 다시 모이는 직결 장소를 바로 이곳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희중대와 8년대를 이끄시고 신사동으로 떠나시고 오중읍 7년대는 신개척 방향으로 진출했습니다. 여기를 신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시던 길을 따라서 아래로 한 시오리가량 내려가면은 대홍단군 홍합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옛날에는 네 번째로 지은 동네다 해서 사동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년대 목재소가 나오면서 마을이 생기니까 사동 부근에 자그마한 마을이 새로 생겼다, 이런 의미에서 신사동이라고 마을 이름을 달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바로 목재소 노동자들이 하숙하던 이 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습니다. 간고한 싸움의 나날 언제 한 번 잊은 적 없는 저국인맨들이었지만 이 집 방 안에 들어서시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가움에 앞서 치미는 울분을 누를 수 없으셨습니다. 합숙방이라는 것이 소외양간이나 마구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방의 정경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한복판에 빨랫줄처럼 길게 늘여놓은 밧줄이었습니다. 무슨 줄인가고 물으니 노동자들이 잠잘 때 발을 얹어놓는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합숙방이 너무도 비좁아서 노동자들이 그 밧줄을 사이에 두고 두 줄로 마주 누워 자는데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가 없어 밧줄 위에 발을 서로 엇걸고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람 대접은커녕 소나 말보다 더 열등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한 이 집은 그대로 나라 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이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가난과 순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의 꺼지는 한숨소리 떠날 줄 모르던 이 자그마한 귀틀집에서 인민이 당하는 서름과 학대의 역사를 끝장내고야 말 저국 해방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여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독립은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고,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싸우면 조국은 반드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 같은 연설을 듣고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막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유격대에 들어가서 싸우겠는데 받아달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우려운 행동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손에 총을 잡고 일제놈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조직을 묻고 강범한 군중을 그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도 총을 잡고 싸우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그 신사동을 떠나는 우리 유격대원들을 위해서 그 인민들이 성의껏 준비한 도중 식사래야 대부분 감자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유격대원들의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인민들의 성의를 대신하기도 했던 이 감자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겪으신 천신만고의 역사가 비껴 있습니다. 그 해방 후 어느 날 그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이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데 한 번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감자구이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군 감자를 마주하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이제 평양에 가면 수령님께도 감자를 구워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한동안 선에 두신 감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 이렇게 구운 감자보다도 감자를 날것으로 잡수시는 때가 더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사동 인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벌이시던 그 시각 어중읍 동지의 7년대가 진출했던 두지바위 부락입니다. 두지바위란 마을 산기슭에 솟아있는 쌀뒤주처럼 생긴 큰 바위 이름이었는데 이 고장에서는 뒤주를 두지로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이름을 그대로 부락 이름에 붙였습니다. 7년대 진출 당시 이 마을에는 40채 정도의 살림집들이 서홍단수를 따라서 길게 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10리 정도 떠내려가면 신계총 목재소가 있었습니다. 이 목재소는 1930년대 중엽에 생겼는데 주인은 허리모더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허리모더는 조선 사람들을 악착하게 부려먹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중읍 동지는 신계총 목재소 습격 전투를 저지겠습니다. 목재소에 도착한 습격 구분대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10여 명의 일본을 생포하였으며 많은 물자를 내리켰습니다. 신계총의 적들을 소탕하고 목재소 노동자들 앞에서 정치 사업을 벌인 7년대는 사령부와 만나기로 돼 있는 대형단볼로 향했습니다. 한편 신사동 일대에서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시고 대형단볼에 매복진을 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추격을 예견하시고 먼저 도착한 부대들의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를 지초로 정하신 것은 지금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벌보다 좀 둔독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단벌에 쭉 한눈에 안겨오고 또 수림이 오고 있고 벌 자체가 숲지판이기 때문에 놈들을 이 벌판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매복의 전법으로 놈들을 섬멸하기는 아주 명당짜리였습니다. 5월 23일 아침 6시경이었습니다. 뽀얗게 안개 낀 벌판으로 두지바에 나갔던 7년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7년대 뒤에는 로행물자 운반에 나선 수십 명의 노동자들과 10여 명의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7년대의 선두대어가 부대가 매복하고 있는 이 앞에까지 왔고 마지막 대어가 조국사당 개선을 갓 벗어났을 때 그 뒤로 철검머리를 쓴 놈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그때 부대들을 먼저 발견했지만 무엇을 몰랐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친설 밑에 8년대와 경희중대가 이미 이것에 매복진을 치고 있다는 것. 또 7년대를 신사동이 진출했던 부대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황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행하신 그대로였지만 7년대가 저게 창고 앞에 섰기 때문에 매우 위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년대를 하여금 뒤에 적들이 따르는 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신속히 매복권을 벗어나서 저 앞쪽 수림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유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만장약된 멸족의 탈환들이 침략자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홍단불에서 되게 얻어맞고 오른이 나간 적들은 19사단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하여 추격전을 벌였으나 그마저 화령현 올기강에서 200명이나 몰살당했습니다. 모산지구 전투가 가지는 의의는 단지 수백 명의 적을 적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홍단 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절출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모산지구에서 울린 정소리는 삼천리 온 강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모산지구 전투 이후 해산 사건으로 짓눌려 있던 국내 혁명 조직들이 새로운 활력을 띠게 되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떠들어대던 적들의 선전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 참군 열의가 전례 없이 높아지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적국 광복회를 비롯해서 반일 전선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대흥단 전투에서 살상된 적은 수백여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희생자는 1명, 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전과는 컸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은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그 무엇으로서도 메꿀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김치혁 동지는 후방척후로 활동하다가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덩이 동지의 누이동생인 마국화 동지의 애인입니다. 1972년 6월 2일에 우리 전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열사의 묘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간 전사를 잊지 못하시오. 오래동안 묘사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열사의 묘를 봉분으로 하니까 옛날의 조상들의 묘와 다른 것이 없다고 원해 소녀하셨습니다. 그 후 먼저 간 열사들 모두를 대성산에 불러주실 때도 김치혁 동지는 전투가 진행된 곳에 그대로 둬야 더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김세혁 동지의 모습에서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동지애로 승리해온 역사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령의 기억 속에 살면 영생한다는 진리를 짧았어도 영생의 언덕에 오른 투사의 삶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흥단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적은 맞받아 나가서 치고 숨어있는 적은 자산에서 치며 용량산 대비도 안 되는 강적을 쳐 이긴 대흥단 전투. 이 전투는 우리들에게 백대의 구람 공격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얼마든지 역사의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박사자들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장애의 일석이라고 떠들며 달려드는 횡포한 제국주의 강적을 사상과 신념의 힘으로 싸워 이긴 빨치산들의 그 정신을 뜨겁게 안아보시던 12월의 그 기슭에 마음들을 따라 세웠습니다. 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돌굴의 공격 정신을 사소한 변색도 없이 가장 선별하게 가장 완벽하게 계승해 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만을 똘치게 하는 근본 비결이 있음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통쾌한 격전이 빗발쳐간 항일 전구에서 다시금 확언하시었습니다. 100여일에 걸치는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시작돼서 대흥단 전투로 결속된 무산지구 진공작전, 정말 오목한 자연과의 투쟁, 그리고 식량난과의 투쟁, 피로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계속되는 싸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최악의 시련과 역경을 백절불굴의 의지로 넘고 헤쳐온 이 승리의 장정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도전에 부닥칠수록 맞받아 나가라. 간고할 때일수록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싸워나가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천출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오. 조선혁명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의 기계에 영용한 대홍단 전투의 역사로 흐를 것입니다.